이번 시간은 상속세금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상속세율 및 상속재산 평가, 그리고 추정 상속에 대한 권리, 상속세 산출 및 납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세금은 상속증여세율인데 최고 50%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 많은 세금이기도 한데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발생할 경우는 30% 할증 과세가 되고 그 금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 과세 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본래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래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며 간주 상속재산은 보험금, 신탁, 퇴직금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이 1년에 2억 원 이상,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며 이런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실질거래가액이 있으면 실질거래가액으로 평가하는데 만약 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으로, 감정평가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자산가들 대부분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편인데 실질거래가액보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공시지가로 평가받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상속권리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모가 2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 사촌 이내 관계 혈족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같이 상속 권리를 가지게 되고 직계 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는 1.5를 가지게 되며 나머지 권리자들은 1만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3.5분의 1.5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나머지 두 자녀는 각각 3.5분의 1의 지분율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이 발생할 때 뱃속의 태아 및 혼의 자식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나 계모자인 경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권리자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수익자 지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재산 권리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데 한 자녀에게 모든 자산을 이전하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녀 둘이 똑같이 50%씩 상속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 상속재산의 절반인 25%만큼은 상속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세율은 다음 표에 보이는 것처럼 복잡하게 계산되어지는데 공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정확한 상속세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기초공제 2억과 자녀, 부모,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장애인 공제를 합하여 5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최소 5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 상속세를 고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제한 후 상속세가 계산이 되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1월 말 기준으로 6개월 후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 절반 이상인 경우 물납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물납으로 할 경우 가치를 적게 평가하여 재산가액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는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큰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상속세는 무조건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